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유일 일본 약대 전문 강의 일약스쿨 개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약대 이론화학 개념 완성반을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제 소개는 본명은 이명은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출신이고 국립 나가사키 대학교 약학부 약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센터 후기 수석 입학을 했고요. 한국에서 자랐어요, 물론. 그리고 그 외에는 사립 게이오대학교 기타사토 호시약과대학 약학과를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화여대도 그렇고 나가사키 대학교도 그렇고 둘 다 그 나라의 한국인 또는 일본인이 치르는 일반 입시를 치렀어요. 그래서 수능이랑 센터, 지금은 교즈 테스트, 공통 테스트라고 하는데 교즈 테스트를 모두 경험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유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유를 수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이때 이제유 수학 일본어 정답률은 95%, 그리고 센터 정답률은 이제 국어를 되게 못 봤었는데 국어를 포함해서 전체 9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진짜 못 봤는데 다른 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 네이티브인데요. 저는 한일 혼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랐긴 하지만 발음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불편한 약간 조금 더 선생님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을 안 들게 할 자신이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 경험이 있고 인턴십 경험이 있고 또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본 현지 약국에서 이제 조제 보조 등 커리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갈지 진로도 지도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 약대 이제 몇 개의 학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다르게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으로 나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냐 사립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를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국립대학은 14개랑 공립대학은 5개가 있고요. 사립대학은 58개가 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약대, 치대를 가기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일본 정책상으로 약대랑 치대를 늘려서 좀 더 의료 인구를 늘리자. 앞으로 일본이 고령화가 될 것이므로 이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대랑 약대를 늘리자라는 의도로 2000년대에 정부 제도로 갑자기 늘어난 게 이사립대학 60개가 됐고요. 매년 11,620명이 졸업을 하고 그중 국공립이 760명 졸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여러분을 가라고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이 일본 약대에 가서 일본어로 이제 약학을 배울 수 있느냐? 이 면접 전형이 되게 꼼꼼하게 치러지게 되는데 이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도 엄청 많이 떨어져요. 왜냐? 11,700명 중에서 700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공립대학을 노릴 바에는 사실 사립대학을 노리는 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또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은 점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사립대학을 가신다는 전제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자, 일본 사립대학교 약대 수험 과목은 수학, 영어, 화학에 있는데요. 저는 생물 전공이에요. 생물 쓰고 싶어요. 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물 그만 드십시오. 왜냐? 한자가 너무 어렵다. 저도 이제 생명과학과 출신인데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특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어요. 생명과학을 쓰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화학을 쓰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교를 치르신다. 그런 분들은 수학, 영어, 화학 이 세 과목이 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대 같은 경우 도쿄 이과대 제외하고는 그 어려운 미적분,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미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너무 달라요. 케이오나 기타사토 같이 영어를 중요시하는 곳은 그 토플에서 자주 나오는 논문 가끔 나올 때 있고, 칼럼 영어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다 쉬운 게 아니라, 학교 따라 다르다. 정말 옛날 문법책 같은, 문제가 나오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학교들은, 토플 수준의 영어도 나올 수 있다. 화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경향은 있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학이 화학이 상당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화학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들 골고루 내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그 화학과랑은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이제 수학, 영어는 학교 따라 천차만별. 하지만 화학은 다들 좀 비슷비슷한 면이 있다. 자, 일본 약대 수험 경향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입시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문제가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수능은 우리가 100점 만점에 뭐 90점, 95점 맞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득점률이 높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최저점이 낮아요. 60%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을 펴보시고 이거 내가 다 맞아야 된다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약간 싹 훑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선택한 학교의 문제집을 해석을 하셔서 어떤 경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는 암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이론만 이해해도 될까?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때 화학 같은 경우는 시작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수강하시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화학 1, 화학 2가 있을 때, 이 한국화학 1, 화학 2 합쳐서 합친 분량의 3배 정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식 과목, 주입식 암기가 너무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암기 다 빼자. 이해랑 응용력을 중시하자라는 걸로 화학에서 중요한 암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옛날 방식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암기 베이스다. 그리고 양 자체도 엄청 많다. 왜냐? 득점 자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제 고득점 애들은 그 문제집 달달달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외울 필요 없다. 왜냐? 60점을 따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양이 많은데 또 암기를 해야 하긴 하는데 암기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뭐 대학교 화학과 1학년이 배우는 양을 입시에 맞춰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유기화학이랑 무기화학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약학과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이 엄청나게 무겁게 나오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제 진학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약사가 되시면서도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학교별로 경향이 있지만 정말 골고루 전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작이 너무 늦으면 정말 수습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천재다, 영어 천재다 이런 분이실 경우에는 화학이 30점이어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골고루 성적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화학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화학의 느낌이랑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공부하는 화학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화학 개념 완성반에 대해서인데요. 일본 화학 과목에는 화학 기초, 이론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이 있습니다. 이제 화학 기초 내용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제 세대라고 해야 되나? 몇 년 전까지는 문과, 이과가 있고 문과 애들은 과탐을 이제 가끔 보긴 했었어요.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그때 간단한 과목을 봤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과야. 그런데 문과 과목을 조금은 수강해야 돼. 그럴 경우에 되게 쉬운 걸 듣는단 말이에요. 이 화학 기초라는 거는 일본에서 문과 친구들이 다른 과목 그 이과 과목도 공부해라 하고 요구받을 경우에 공부하는 수준이고요. 이론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은 진짜 이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기초는 이론화학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화학 기초 내용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뭐 원자가 뭐냐, 분자가 뭐냐,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기초적인 이과 내용,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약간 선생님이 여기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화학 기초에 있거나 중학교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부를 해보고 좀 막혔는데 어떡하지? 이 학원도 약간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유학원도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EBS 강의는 한국거니까 안 되고, 약간 해보고 안 되는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 기초 부분은 나중에 개강을 한다고 쳐도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날리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신 분들은, 이과 과목에 대한 전무가 완전히 없는 학생들은 한국화학 1을 참조하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 대상은요, 일단 일본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거는 다른 화학 강의랑 다른 건 뭐냐면 일본어를 섞으면서요. 일본어 교재를 보면서 합니다. 화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화학 개념은 한국어로 이해했을지 몰라도 문제를 풀 때 독해를 해서 잘못 독해한다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뭘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지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SAT처럼 가르치는 순간부터 이제 일본어 교재를 보면서 저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어 다 읽어드리고 한국어로 가볍게 해석도 해드리면서 할 건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건 알겠지 싶은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일본어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일본어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분들이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수강이 가능하신데 하위권 내가 공부를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화합원 참고서 저는 완자 추천드리고요. 화합원 참고서를 옆에 껴두시고 저랑 수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N수생, 고3, 고2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국 교육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인데 몰라. 그게 일본 화학입니다. 일본어 화학과 일본어와 일본 화학 인풋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화학을 몰랐구나, 일본어를 몰랐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화학 인풋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내가 화학을 겁나 잘한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고 내가 일본어를 겁나 잘한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좀 애매하게 이제 50%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둘 다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반복해서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은 일단 PPT는 저희 다른 스태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고 있고 강의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일본어랑 한국어랑 화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그 스태프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제 약대 출신, 의대 출신 선생님들이고 또는 의학부, 약학부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태프 선생님들과 저랑 협력을 해서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데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 이제 작성해 주시면 정성껏 대답을 해드릴 거고 좀 여기가 잘 모르겠다. 여기를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의 수정이라든지 강의를 추가 업로드를 꼭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 유학, 화학 공부하는 거 큰 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안녕.